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아침입니다. 어제부터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죠.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의 만행에 희생된 사건에 대해서 많은 의혹들이 있는데 국감장에서 조금씩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은 증인이라든지 자료 제출, 또 여당이 나서서 이렇게 엄호해주는 질문들, 이런 걸로 인해서 과거에 보기 힘든 일방적인 국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야당을 조금 칭찬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아주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감장에서 하나둘씩 각종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달 내내 국감이 열리게 될 텐데요. 이번 국감에서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소위 추미애 아들 부분과 우리 공무원 피살 두 가지 부분인데, 추미애 아들 부분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미애를 버리면, 결국 안 된다 싶으면 버리면 그만입니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 관계가 되어 있는 공무원 피살 사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밝혀내는 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제가 방송해 드린 대로 국방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중요한 사실이 나왔습니다. 우리 국방부도 이 피살된 공무원이 실종된 이후에 하루 정도는 실종이다, 표류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게 그 다음날 월북 의심, 월북 가능성으로 바뀌게 되는 데는 첩보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첩보 나중에 밝혀질 일이지만 그 첩보의 내용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게 첩보에 의해서 월북 가능성으로 있다가 이제 월북 낙인 찍기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국방부에서 정식 국민에게 발표하는 24일이 되면 거의 월북으로 굳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어제 국감에서는 또 하나 중요한 것, 외교부에 대한 국감에서 강경화 장관이 거의 폭탄에 가까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공무원이 피살된 3시간 뒤인 그 다음날 새벽 1시쯤 청와대에서 안보관계 장관회의가 열렸죠. 안보관계 장관회의에 열리는 줄도 강경화 장관은 몰랐고 당연히 참석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강경화 장관이 항의를 해서 그 다음 NSC부터는 참석을 하게 됐다는데, 이게 정말 강경화가 몰랐던 건지 아니면 그 이후에 모른 걸로 처리한 건지, 중요한 것은 강경화가 이 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강경화가 참석하지 않아도 논의해야 될 부분들, 대책은 다 논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거겠죠. 강경화가 사전에 알았든 알지 못했든 나중에 모르는 걸로 했든 NSC 그 다음날 새벽에 열린 1시에 안보관계 장관 회의에는 강경화가 필요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추측하는 그대로 저도 추측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또 보고도 그 NSC가 열리고 난 이후에 그 다음날 아침 8시 반에야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국감의 분위기, 또 그 다음 주로 야당 의원들이 추측하고 예상하는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 증거들로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풀어갈까 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안보관계 장관회의에는 외교부 장관은 당연 참석입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당시에는 정식 안보관계 장관회의가 아니고 임시였기 때문에 초청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근데 다른 주요 부서 장관급들은 다 참석을 했습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박지원 국정원장, 서욱 국방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다 참석한 겁니다. 지금 강경화만 빼놓은 겁니다. 이게 임시가 아니고 거의 정식에 가까웠던 거죠. 대통령이 주재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모두가 참석을 했던 겁니다. 이인영 장관이 한 1시간쯤 늦었다고 하는데 그건 개인적인 이유인지 그것도 또 밝혀내야 될 부분입니다. 이인영 장관이 늦게 오는 바람에 회의 자체가 1시간 늦어져서 이 피격 사건이 있고 난 3시간 뒤에야 청와대에서 안보장관 회의가 열렸다는 겁니다. 또 대통령이 왜 회의 소집부터 회의 그 결과까지를 모르고 있었다고 했고, 대통령이 주재하지도 않았고, 또 그 다음날 회의가 있고 난 다음에 6시간 뒤에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의혹이 있는 부분이고,
어제 국감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강경화 패싱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강경화 남편 이일병 교수의 호화 요트 여행, 미국 출국에 대해서도 보시다시피 여권에서는 이례적으로 강경화 장관의 남편 문제가 발생을 하자 여권에서 공격을 하고 났습니다. 이낙연, 김태년을 비롯해서 모두 부적절한 일이다라고 공격을 합니다. 추미애 때와는 전혀 다르죠. 추미애와 강경화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사생활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대처하는 부분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강경화는 바꾸면 그만입니다. 또 지금 여권의 실세가 아니라는 얘기죠. 추미애도 물론 실세가 아니지만 추미애는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우가 다른 거죠. 강경화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여당이 강경화 남편의 문제는 공격을 하니까 야당은 더 이상 공격도 하지도 않습니다. 또 어제 강경화가 이야기했죠. 내가 우리 남편 내가 들어오라 한다고 들어오지도 않고 내가 말한다고 그 따를 사람도 아니다 해서 국감장에 웃음 바다가 됐죠. 자기 말 들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왜 그렇게 넘어가느냐. 그 이후에 근저에는 강경화는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카드라는 거죠. 지금 청와대의 설명은 이 NSC의 회의 내용을 대통령에게 당시에 바로 보고하지 않고 6시간이나 지난 뒤인 그 다음날 오전 8시 반에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죠.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새벽 2시 반 회의가 끝났을 때 그때 대통령에게 보고해도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보고할 필요가 별로 없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고 또 불태워진 사건이 벌어져서 NSC가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왜? 야당에서는 주로 보고할 필요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 NSC의 대책은 북한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에 대한 대책이 주였기 때문에 대통령에 굳이 보고하지 않아도 이미 서로 교감하고 있었을 거라는 추측들을 야당에서는 합니다. 야당은 겉으로는 대통령이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공개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죠. 또 조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사태에 청와대 경내에 있었던 대통령이 회의도 모르고 참석도 안 하고 보고도 받지 않았다. 이걸 국민이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거냐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공무원 피살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는 왜 확실하지도 않는데 처음부터 이 씨를 월북으로 몰아갔을까? 24일 날 국방부가 정식으로 국민에게 발표할 때는 이미 이 씨에 대한 이 씨가 도박을 했느니 빚을 했느니 많은 것들을 언론에 정보를 흘리고 난 다음에 월북으로 낙인을 찍습니다. 또 우리 국민이 총살에다 화형까지 당했는데도 대통령은 안보장관 회의에 참석도 하지 않고 보고도 늦게 받고 그 다음 이틀 동안 계속 평화만을 외치며 제대로 대처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야권에서 보는 시각입니다. 그 다음날 이루어졌던 새벽 1시에 이루어졌던 UN 종전선언,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편향된 대북 정책이 배경일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하태경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쪽, 야당 쪽 관계자들은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구조 요청을 하지 않고 북한군의 눈치를 보다가 의도하지 않게 총살, 화형이라는 사건이 터진 겁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대북 관계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일부 드러난 이 첩보를 바탕으로 월북으로 몰아간 게 아니냐, 이런 의심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대부분 그런 의혹을 품고 있죠. 그러자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강경화 장관이 그 회의에 참석할 필요도 없고 보고를 받을 필요도 없었던 겁니다. 대국민 발표도 대통령이 빨리 발표하라고 지시를 한 그 이후에 하루가 지나서야 발표가 됩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국민들에게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건가라는 것을 의논했다는 거겠죠. 이런 합리적인 의심들이 지금 야당에서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모 씨가 표류하면서 북한 선박이나 북한 군인을 만났다면은
또 총을 겨누는 상황에서 또 총이 없어도 굉장히 위협적인 어마어마한 이 압박감을 받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생명이 걸린 그런 상황에서 월북 의사를 비롯해서 자기 개인적인 정보들 무슨 이야기들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통신에 대한 첩보만으로 월북으로 몰아간다. 우리 국민을. 월북이라 하더라도 보호해야 하는데 월북으로 몰아가기까지 한다. 앞으로 우리 국방부, 우리 군이 확보하고 있다는 그 첩보 내용과 감청 내용, 첩보 내용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또 당시 안보장관 회의에 참석했던 많은 여러 사람들이 이 국감장에 나오게 될 겁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계속 국감장에서 이 우리 공무원의 북한군에 의한 피살 사건은 다루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국감을 치르고 있는 야당에 박수를 보내면서 다른 건 몰라도 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의혹만은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의혹만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